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7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형, 1심 징역형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정치 편향 논란, 좌파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박병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었는데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고가 파기됐습니다. 다만 금액이 12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높아서 이게 심각한 죄다, 심각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변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사법부가 좌편향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국민저항권을 통해서 사법부를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자, 12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선고를 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 이훈재, 양지정, 엄철 판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라는 건데요. 재판부는 정진석 실장의 고의성, 허위사실 적시, 피해자 비방 목적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는 겁니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그를 자진 삭제한 점,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사과글을 올린 점, 최근 피해자 측을 방문해서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형 살릴 전혀 아니죠. 그때도 다들 황당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진석 실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권양숙과 노무현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노무현이 부부싸움을 한 뒤에, 권양숙과 부부싸움을 한 뒤에 목숨을 끊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박원순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과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은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인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그런데 검찰은 고소 5년 만에 2022년 9월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사건으로 회부한 겁니다. 그리고 박병곤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서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선이다. 그래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 구형 500만 원을 넘어선 예상하지 못한 형이 선고되자 보수 진영에서는 박병곤이 SNS에 올린 글을 토대로 판결과 그의 정치 성향을 비판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때 발언을 생각해 보면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판사라고 볼 수 없는 글이죠. 뭐 젊었을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나 SNS에 노사모나 다름없는 글을 적었다. 이건 그냥 그걸 비판할 수 있고, 그래 어렸을 때 그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법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정치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박병곤이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승리하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졌을 때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 상사다. 라는 내용을
올렸는데요. 문제는 중국 드라마의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편향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지자 대법원은 박병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독립된 감사기구인 법원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SNS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은 박병곤 뭐 형사 판사로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병곤 같은 자가 그 선고를 내리면 판결을 내리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으로 박병곤이가 있어요. 뭐 사람들 구속도 시키고 판결도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판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검찰 구형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또 1200만 원이 나왔다는 거. 실형은 감형이 됐지만 1200만 원 벌금형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거든요. 자, 이건 뭐냐? 팔은 안으로 굽는다. 내지는 심각한 범죄라는 얘기인 거죠. 뭐 피해를 갖다 감경시키는 거, 사과를 한다던가 찾아뵙는다던가 이런 걸로 깎아서 1200만 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자, 정진석 비서실장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관장 논란에 대해서 해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의 관점은 다양한 겁니다. 라고 입장을 오늘 국회에서도 밝혔어요. 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인사는 대통령 판단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은 일반 공직자와는 다르다. 최종 검증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에 학자죠. 학자예요, 여러분들.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면 역사학자가 역사적 관점을 학자적으로 학자의 양심으로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한다? 정해놓은 역사적 관점으로 얘기해야만 공직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팩트가 틀렸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김영석 관장은 역사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역사학자가 학자의 소신으로서 본인이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입틀막을 하는 것.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팩트에 기반한 또 학자적 양심에 기반한 다양한 의견을 품으려고 노력하지를 않고 만들어진 역사, 소설이나 마찬가지죠. 좌파의 역사만을 인정하는 거죠. 다행인 것은 김문수 후보자, 정진석 실장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타부가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박병곤의 판결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판사들 아직까지도 노무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중형을 선고합니다. 벌금형이라지만 1200만 원은 센 거라니까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역사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역사학자 보고 거짓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소설을 진실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게 적절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김문수, 정진석, 뭐 이진숙, 김영석 이런 애국자들,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힘을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민주당식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뭐예요? 역사를 무너뜨리고 소설을 써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역사를 만들고 그것을 강요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좋은 역사, 나쁜 역사 이런 건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뭐 성공했을 때는 성공의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고요. 실패했을 때는 실패의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1919년까지는 대한제국이었고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이다. 일제시대는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서 애국자들이 되어서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막시즘적인 역사 관점에 따라서 지금 저자들이 그 역사가 발전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반합으로 발전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세계 건설을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요. 또 판사의 정치적 중립 우리가 지금 지켜내는 수준이 아니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 저항권이 필요하고 사법부를 압박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